네, 안녕하십니까. 가정과 자녀 수호협회 공동대표 정재욱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지지해주러 또 응원해주러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정말 굉장히 감사드리고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살면서 정말 이런 고소장을 받아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로부터 처음 받아보는 이 고소장이 페이지가 무려 19페이지나 되고 또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는 발언이 총 194개입니다. 제가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걸 받아보신 분들은 다 그 느낌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평정심을 유지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단련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신앙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다시 용기 내서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와주신 많은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찰 조사를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준비하느라 근래 방송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정말 집회 현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200페이지나 되는 그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깊게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껏 역사를 살펴보니까 시민단체로서 군인권센터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대한민국 군대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첩 기능이 핵심이었던 국군 기무사령부, 즉 기무사가 어떻게 없어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개업 문건을 폭로한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2급 비밀이었던 이 문건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이를 공개하며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촛불 집회를 탱크, 장갑차로 무장 진압하려고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 문건은 원본이라는 표지부터 기무사의 한자 기가 다른 한자 기였던 것을 두고 폭로 문서의 진위 여부가 지금도 불분명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정권을 이양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최초 판단은 문제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군인들이 이와 연루되어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조사를 받았으며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기무사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군인권센터와 민주당 발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 검찰 산하의 특별조사위원회조차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군인권센터 임태호 소장은 기무소가 무분별하게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임무 범위 밖의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을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그렇게 방첩 기능으로 특화된 임무를 수행했던 기무사는 해체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혹으로 기무사를 해체하는 데 앞장섰던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호 씨가 지난해 2025년 11월 12.3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위촉되어 공무원 75만 명의 핸드폰을 영장 없이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군인권센터의 의혹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의외로 여기 마포경찰서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 마포경찰서 이전 경찰서장은 김환기 청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환기 서장님이 계엄에 동조했다라고 억울하게 군인권센터로부터 누명을 쓰고 이일로부터 한 달 뒤에 좌천되고 직위 해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9일경 경찰이 김환기 전 서장을 무혐의로 경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폭로가 과연 사실에 근거 있는지 검증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마녀 사냥처럼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한 언론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또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공관병 갑질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박찬주 대장도 계십니다. 처음 논란이 되었던 공관병 갑질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역 장군이 지하 영창에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겨주고도 사과하지 않는 군인권센터 임태호 소장이 본인의 인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편 여러분들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군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임태호 소장은 군대를 가지 않고 병역 기피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군대는 병영 생활과 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군대를 지휘하고 또 그것을 관리 감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군대 가서 훈련도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군인이 훈련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말하면서 훈련을 중지시켜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훈련은 생존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이는 북한과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가셔도 복무를 마쳤던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24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의 군대와 최첨단 장비를 뽐내며 위용찬란했던 대한민국의 강군을 과시했었습니다. 이는 소총 하나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없었던 과거 역사에 비해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지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그 현장에 나온 군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병정놀이다, 또 북한과 같은 후진국이다, 그런 열병식을 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군대를 폄훼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퍼레이드에서 군인들의 얼굴에 명예를 보았고 시민들은 군인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박수를 치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체검사 1급 받고 병장 만기 제대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제가 전방부대에 배치를 받아 새벽 위병소 근무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신참이어서 군기가 바짝 들어있었는데 반대편 위병 근무지에서 제 사수였던 모 상병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상의의 단추를 풀고는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저를 성추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바짝 군기가 들어있었는지 혹은 얼어있었는지 정말 그것이 성추행인지조차도 모르는 채 그저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선간에도 성추행이 일어나면 그것이 얼마나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죄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고발한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에서 공성간 성추행, 성폭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역법 92조를 없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호 소장은 군대 내에서 공성간 성추행, 성폭행을 처벌하는 군역법 92조를 없애는 것이 군인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인권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성소수자들이 말하는 행복 추구권이란 말입니까? 제가 당했던 그 수치스러웠던 성추행 사건을 떠올려 봤을 때 가해자는 행복을 추구했을지는 몰라도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호 소장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임태호 소장은 이 군역법 92조 6이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군 복무를 거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군역법 92조 6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성추행, 성폭행이 만연하고 성군기가 물러난 대한민국 군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군인권센터 임태호 소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군대를 지탱해왔던 군역법
헌법 92조 6을 무슨 근거로 폐지하라고 말하는 건지 우리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군인권센터라고 하면 국민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는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서 반드시 우리가 반대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24일에는 트랜스젠더였던 고 변희수 하사의 유골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안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는 안타깝고 참으로 애통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그가 군인권센터 임태호 소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성소수자였습니다. 군 복무 중에 성자 수술하러 태국에 갔다가 국방부로부터 심신미약 판정을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인권센터 임태호 사장이 그를 여군으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방부 관계자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변희수 하사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고 변희수 씨는 현재 일반 사망에서 순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참전 용사라고 할지라도 심사를 통과해야 안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 임태호 소장은 변희수 하사가 그가 평소에 애국자였고 그가 순직으로 처리되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그의 죽음에는 바로 대한민국 군대와 대한민국 사회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주체성 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국방부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 임태호 소장은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두고 고 변희수 하사를 기린다는 의미에서 군인권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대표와 함께 변희수 재단을 공동대표로 맡아서 설립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변희수 재단의 이사장은 현재 순천향대학교 병원 이은실 교수입니다. 한때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에서는 트랜스젠더 청년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신청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단체를 지지하는 일반 후원과 모금으로 그 일을 행했다면 그것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변희수 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굳이 긴 시간을 들이며 법적 분쟁까지 벌이면서까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재단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다 맡아서 처리하지 못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사항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변희수 재단의 운영에 그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저는 변희수 씨 유골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안장되던 24년 6월 24일 그 다음 날인 6.25 때부터 변희수 하사를 죽음으로 내몬 군인권센터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처음부터 진행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매주 신촌에 위치한 군인권센터 건물 앞에서 보편적 인권이 담긴 유엔 세계인권 선언문 내용을 지키라며 군인권센터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와 임태호 소장 그리고 재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오늘 이렇게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외에도 할 말은 많지만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강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군 장성들이 교체되고 군 조직이 해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란이라고 모함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좌천당하고 조사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군인의 명예를 다시 되찾아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 선조들과 그것을 물려받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 그 어떤 정치적인 편견도 가지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가 더욱 강해지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21일 가정과 자녀 수호협회 공동대표 정재욱 올림.